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가는 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개인들의 투자가 이제 추가 매수세라든지 계속해서 누적으로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이 들고요. 선물에서의 매도세가 역시나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는 것을 떨어질 거라고 베팅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거야 라고 바라본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솔직히 말하면 더 내려갈 것 같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나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2450포인트 언저리, 바로 이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자리겠죠. 요 윗자리 고점 라인대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자리, 그러니까 이제는 맞고 올라갈 가능성으로 바뀌어 있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모습,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하락에서 패닉셀이 안 나온다는 것은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표를 신용 잔고를 한번 추가해 볼 텐데, 신용 잔고율도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은요, 결국 반대 매매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 그 말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나쁘게 말하면 속된 말로 덜 털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반대 매매라던가 뭔가 좀 털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강력한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밀고 내려왔고 이 정도 지루하게 끌었으면은 한 번쯤은 강하게 털어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강하게 턴다면 2200 또는 2000까지도 한번 세게 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현금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을 너도 나도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털리는 사람이 있어야 싸게 사는 사람이 생기고요,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어야 비싸게 팔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비싸게 사서 싸게 털리는 사람이 아니라 싸게 사서 자꾸 비싸게 파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려왔을 때 살 수 있는 용기와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필요한 거죠. 어찌됐든 지수가 지금 내려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까라는 것들이 투자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내려오게 된다면은 매수하는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입장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회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 말은 저는 2200포인트까지 그냥 박살나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왕이면 2000이라든지 1800까지 그냥 완전히 쭉쭉 내려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얄밉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입장 차이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내려갔을 때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 같은데, 미리 사서 들고 있는 분들은 괴로울지 모르겠으나 사실 사서 기다린 게 죄인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옛날에 백제 시대, 신라 시대, 고구려 시대 이런 데 있으면요, 그 세 국가가 싸우는데 누가 착한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인가 이런 걸 이야기해 봤을 때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쁩니까? 그런 거 없었잖아요. 자기 국가의 그냥 이치와 그냥 사상, 이념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잘났다, 못났다, 착하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인데, 여러분들은 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취했고 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취해 놓은 것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저는 좋아지게 된 거고, 여러분도 내려간 게 싫어지게 됐겠죠.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현금을 들고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라갔으면 여러분들은 좋았지만 저는 안 좋게 되겠죠. 그런 걸 저는 감수하고 현금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지는 게 좋아질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아우 배 아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내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거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요, 뭐 완전히 진짜 제 말대로 막 완전히 박살 나버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패닉셀이라는 부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고, 뚜렷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명분이 없거든요. 내려가려면 명분이 필요해요. 근데 명분이 이렇다 할 만한 명분이 없어서 또 지루하게 이렇게 주구장창 내려가게 될지, 한번 급하게 한번 쫙 찔러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매수의 기회임에는 저는 별로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신중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게 되고요. 지금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일단은 태웅로직스라고 하는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18개가 있지만 그렇게 뚜렷한 테마가 있거나 메리트가 있거나 뭐 엄청나게 좋은 기업들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저의 관점이죠.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는 기업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웅로직스 하나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태웅로직스라고 하는 기업이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 무상증자 결정이에요. 뭐 기업의 뭐 이익이 좋아졌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냥 1대1 무상증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상담도 받았지만 무상증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무상증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사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무상증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정말로 길어요. 이게 재무제표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엄청난 효과가 있거나 이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뭐 하고는 싶지만 여러분들께 해드릴 시간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경제상식사전이라고 하는 제가 찍어놓은 영상 컨텐츠를 보시면 무상증자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무상증자를 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지 회사가 엄청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무상증자 한 주당 한 주 더 준다라는 게 그냥 호재겠지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건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무상증자 전에 이렇게 사시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올바른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상증자는 보통은 주가가 무상증자 전에 급등 나오면 폭락했다가 가는 경우가 많고요.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무상증자 결정 이후에 빠지게 된다면 뒤에 급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예견은 올라와 버렸죠. 그러니까 뒤에는 급락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증자 이슈가 있을 때 올라올 때 저는 들고 계시는 분들은 운이 좋았다, 매도할 타이밍을 얻었다 생각하시고 팔아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상담을 했지만 무상증자인지 유상증자인지 헷갈려가 사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 헷갈릴 정도라고 한다면 투자가 잘못되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 정도는 헷갈리면 안 되는 거고, 잘못 들어갔을 때 얼른 나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헷갈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길을 잘못 들 수는 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수라는 건 인정하고 빨리 바로잡으려고 하고 빨리 나올 줄 알아야 되는데, 실수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돈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없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지금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도 헷갈려 사는 일은 절대 없도록, 그리고 급등 나왔다고 해서 따라 붙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태웅로직스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외에 노터스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놓는다면요, 요 기업도 지금 한 주당 8주를 무상증자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정말 파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급등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슈가 없고 실적도 별로 좋아질 것도 없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호재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올려놓고 팔아내려고 하는 속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산 사람들 어떻게든 간에 끌어올려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슈가 뭐가 됐든 끌어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끌어올려야 되겠죠. 회사가 망할 것 같습니다 하고 끌어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상증자가 회사가 결정하기 가장 좋은 호재 만드는 방법이고, 그렇게 호재 만들어가지고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물리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장의 흐름이요, 정말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가지고 팔아내는 세력들도 나쁘고, 그런 회사 관계자들도 나쁘고, 그런 주가 조작을 하는 나쁜 놈들도 나쁘겠지만, 그걸 모르고 당하는 거는 과연 괜찮은 건가 라는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모르는 게 과연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몰라서 그랬다라는 게 다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찌됐든 저 나쁜 사람들에게 저는 그러니까 그들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우리가 안 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지 마시길, 이 종목도
노터스라는 기업도 사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도주가 없는 걸 보니까 지수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잃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좀 더 자제하시면서 여러분들 매수를 항상 자제하고 참고 안 되면 뺨 때려가지고 참아라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